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원래 3편의 영상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길어져서 영상을 나눴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세상엔 공짜가 없다. 에너지 혁명의 대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혁명의 대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오염. 둘째, 화석연료의 고갈. 세 번째, 지구온난화. 앞선 영상에서 영국이 석탄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를 맨 먼저 돌파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좋은 석탄을 왜 진작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답은 간단합니다. 석탄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석탄은 매연을 발생시킵니다.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도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이 폐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기관지염과 폐결핵으로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이 20세기 환경의 역사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17세기에 존 이블린이라는 사람이 런던 공기를 묘사한 글을 보면 이래요. 석탄의 바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연기. 만약 이런 지상의 지옥과 닮은 것이 있다면 안개 낀 날의 화산이 바로 그럴 것이다. 이 유독한 공기는 모든 집과 탈 것을 부식시키고 빛나는 모든 물건을 그을른 투성이로 만들어버린다. 도시 거주자들의 폐로 깊이 스며들어 어느 누구도 기침과 폐병을 달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셸리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지옥이란 바로 런던과 같은 도시, 들끓는 인구와 매연으로 휩싸인 도시. 한마디로 영국 사람들이 석탄이 좋아서 쓴 게 아니죠. 나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쓴 것이죠. 석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은 최악으로 더러운 에너지지만 인류에게 불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다가 1900년 즈음에 석유가 개발되고 새로운 에너지의 제왕이 되면서 대기오염은 최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와 전기가 새로운 에너지 레짐을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1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에 1인당 에너지 소비는 50억 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줄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에너지 단위입니다. 1칼로리가 4.186줄이라고 하네요. 중국 한나라 때는 200억 줄 정도 한 사람이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1300년경에 유럽에서는 한 400억 줄을 사용했고요. 현재 북미에서는 2500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게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인류가 200년 전에 멜소스의 저주에서 벗어난 이래로 우리의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화석연료가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석유의 고갈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경고성 레파토리였는데요. 피크 오일이라고 하죠. 이 그림은 킹 허버트라는 사람이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예측한 곡선인데요. 석유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피크를 치고 쭉 내려오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이미 피크를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인류 문명이 쇠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경고는 지금까지 계속 틀려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20세기까지는 허버트 예측대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2010년부터 미국에서 석유 공급량이 크게 늘었죠. 아이고, 허버트가 완전히 틀렸네. 아시다시피 셰일가스 혁명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텍사스와 뉴멕시코 사이에 퍼미언 분지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견된 셰일 유전은 매장량이 70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세계 최대 유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가와르 유전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한 번 쓰면 되돌릴 수가 없고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석유 정점론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셰일 오일의 그 생산량도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바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화석연료로 인류가 멜서스의 덫을 벗어난 진정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이후에 대기온도가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요. 대기온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단계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간 대기에 체류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강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사막화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열대성 질병을 옮기는 모기의 서식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죠. 또 히말라야와 남극의 만년설도 빛의 속도로 녹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수면 상승도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안가의 글로벌 메가시티들이 많이 침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빙하가 녹는 정도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기는 대도시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까지 4편의 영상으로 에너지 혁명의 관점에서 본 인류의 역사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버크 3세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번영을 추구하는 방식은 결국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아마도 새로운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